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스포츠 산업학부의 21학번 안정호이고요. 오늘 팟캐스트 MC를 맡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스포츠 산업학부 19학번 국수의 잔재 송인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스포츠 산업학부 20학번 저희 이번 팟캐스트의 반장을 맡은 박현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통 스포츠와 e스포츠 두 세계를 관통하는 뜨거운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볼 예정인데요. 바로 e스포츠 셀러리 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셀러리 캡이 도대체 무엇이고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지 오늘 자세히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샐러리 캡은 NBA나 NFL 같은 전통 스포츠 리그에서 선수 연봉을 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어요. 이제는 e스포츠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LCK가 2024년부터 샐러리 캡을 도입한다고 발표하면서 많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샐러리 캡의 정의부터 그 배경, 그리고 e스포츠에서 적용 가능성까지 낱낱이 파헤쳐볼 계획입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e스포츠 팬들 사이에서 정말 뜨거운 이슈죠. 그런데 인영 씨, 혹시 샐러리 캡이 처음 도입된 계기가 뭔지 알고 계시나요? 네, 대충은 저도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한번 제가 자세히 찾아보니까 그 과거 미국에서 처음 도입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당시 그 선수들의 연봉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구단들이 적자로 운영되자 리그 전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샐러리 캡을 도입했다고 해요. 참 흥미로운 부분이죠.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샐러리 캡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샐러리 캡이란 한 팀 선수들의 연봉 총액이 일정액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데에 덧붙여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샐러리 캡은 팀에 소속된 전체 선수들의 연봉 총액 상한선에 대한 규정으로 미국 프로농구협회인 NBA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NBA가 침체하게 되면서 선수들의 몸값이 지나치게 상승하고 또 구단들이 적자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 돈 많은 구단이 그 돈을 앞세워서 최고 수준의 선수들을 독점함으로써 팀 간의 실력 차가 너무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유명 선수들은 이게 또 계약 자유의 원칙을 규정하는 기본권 침해라고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샐러리 캡 도입의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면요. 1970년대 중후반부터 미 서부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프로스포츠 팀들이 많이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스포츠 산업도 커지고 시장도 커지게 됐는데 그러면서 선수들 몸값이 예상보다 빠르게 치솟으니까 안 되겠다 싶은 구단주들이 선수들의 천정부지로 치솟으려는 몸값의 상승을 막기 위해서 도입하게 됐어요. 과거 미국에서는 NBA랑 NHL의 라이벌 리그였던 ABA, WHA가 이런 연봉으로 인한 돈 싸움 끝에 패배해서 리그가 파산하게 된 사례도 있고요. 결국 NBA가 NHL로 흡수되는 등 혼돈을 겪게 됐고 이에 따라 미국 4대 프로스포츠 리그는 구단주랑 선수 노조가 정기적으로 노조 협약을 맺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어보니 샐러리 캡은 스포츠 리그의 지속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e스포츠계에서 이런 샐러리 캡이 도입이 된다면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논란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e스포츠에서 샐러리 캡 문제는 LCK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LCK는 저희 한국의 대표 e스포츠 리그라고 할 수 있습니다. LOL 챔피언스 코리아의 약자인데요. 여기서 이제 2024년부터 샐러리 캡을 완전히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히고부터 이제 좀 뜨거운 이슈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이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팀별 연봉 상위 5명의 선수에게 지급하는 총액의 상한선을 정해놓는 것입니다. 이를 초과하게 될 경우 일정 금액의 부담금을 부과를 하게 되고 나머지 팀들에게 분배하자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LCK의 팬들은 이 LCK가 샐러리 캡을 도입하려는 이유가 타 리그와의 자본력 차이 때문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많이들 주장하고 있는데요. e스포츠 리그 중에서 자본력이 우수하기로 유명한 중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중국의 프로 리그 오브 레전드 리그인 LPL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중국은 확실히 돈이 많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자본력으로
한국에 실력이 좋은 e스포츠 선수들, 용병들을 꾸준히 사들이는 중이고 북미 리그인 LCS라는 리그도 있는데 거기서 역시 또한 자본력 하나만큼은 알아주는 리그여서 같은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치만 한국의 리그인 LCK는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열약해서 스타 플레이어들의 연봉이 계속 높아지는 걸 감당할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셀러리 캡을 도입해서 선수들을 외국 리그에 빼앗기더라도 당장의 열약한 자본력을 최대한 이제 커버해보려는 의도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가 현진님이 말씀하신 거에 좀 더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e스포츠의 그 수익성은 과거부터 꾸준히 회자되는 이슈였고 LCK의 팀들은 만성 적자 운영에 허덕여 왔습니다. 평균 그 93%라는 높은 관객 동원량에 비해서 경기장은 평균 한 500명 정도로 굉장히 작은 수준이고 티켓 판매 수익도 굉장히 저조하며 타 스포츠에 비해서 또 굿즈 산업도 굉장히 미비한 상태입니다. e스포츠의 그 인기와 규모는 나날이 커지고 있는데 구단의 재정적인 부담은 가중되어 왔습니다. 또 과도하게 팽창한 선수의 연봉 또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팀별 상위 연봉 5명의 연봉 총액을 합산한 평균 액수는 불과 2년 만에 71%가 커졌고 또 선수 연봉 비중이 팀 운영 비용의 절반을 훌쩍 넘어선 구단도 있습니다. 이에 LCK 사무국은 과도한 영입 경쟁보다는 팀의 간판 스타 발굴 그리고 또 육성에 초점을 맞추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셀러리 캡을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셀러리 캡 제도는 재정적으로 부족한 LCK 입장에서 팀 간 경쟁력 균형 유지와 선수 시장 및 리그 전체의 장기적인 안전성을 위해 더할 나위 없는 좋은 방안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타 스포츠 리그에서 셀러리 캡이 미쳤던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그런 사례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긍정적인 영향으로 리그 전체가 굉장히 그 고른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살짝 그 반강제적인 상황이긴 한데 또 시장이 작은 팀도 그에 맞게 지출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약팀도 그 선수들의 물 관리가 되고요. NBA의 경우에는 그 셀러리 캡의 최소 90%를 소비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시에는 또 페널티가 부과되게 됩니다. NFL의 경우가 그 대표적으로 변수도 많고 팀 전력 유동이 심한 편이기 때문에 마켓이 작은 팀도 그 한 번의 기회를 잘 살려서 우승을 하게 된다면은 그로 인한 그 마켓의 가치 상승을 통해서 리그 전체의 차이가 커지는 효과를 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 리그 전체가 굉장히 그 긍정적으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요. 단적인 예로 셀러리 캡이 없는 그 유럽 축구 리그를 볼 수가 있는데 하위권 팀이 성장을 하고 또 좋은 성적을 내게 되면은 돈 많은 팀이 그 무차별적으로 그 선수들을 빼앗아가는 경우가 일반화가 되어 있어요. 지금 반대로 하위권 팀들은 이렇게 선수를 팔아서 돈을 벌고 또 이로 팀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 약팀들은 전력 강화보다는 그 유능한 선수를 판매하는데 그러한 전략을 좀 더 신경 써서 짜기도 해요. 이런 그 약육 강식의 시스템이 고착화된 리그가 바로 라리가인데요. 리그 수익의 대부분을 그 여러분들이 모두 아시고 또 좋아하시는 FC 바르셀로나랑 레알 마드리드가 다 해먹는 구조다 보니까 그 위에 팀들은 좀 경쟁력이 좀 많이 떨어져요. 그렇게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선수들이 이 제도를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셀러리 캡 제도는 사실상 이제 연봉으로 선수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능력을 일정 수준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비춰질 수 있습니다. 셀러리 캡이 존재하는 리그에서는 대부분 5, 6년 단위로 단체 교섭이 체결이 되는데 이 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이제 선수 노조랑 구단 노조 간에 약간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 이렇게 뭐 교섭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라도 파업이 일어날 수 있고 실제로도 1994년에 메이저리그에서 구단주 측이 셀러리 캡을 실시하려고 하다가 선수 노조들이 반대를 해서 파업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큰 메가스포츠 이벤트인 월드 시리즈가 취소되는 등의 일이 있었어요. 아이스하키의 경우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NHL에서도 셀러리 캡 도입에 있어서 이제 선수랑 구단 사이에 합의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2004년 5년 시즌이 취소된 적도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리그가 굉장히 폐쇄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자유경제 원칙에 따른 선수 계약 매매 행위가 아니라
리그가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해서 선수 계약을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셀러리 캡이다 보기 때문에 되게 폐쇄적인 구조로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선수가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활동할 수 없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셀러리 캡 제도 하에 승강제는 사실상 실현되기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 선수 역시 외부의 자유로운 계약 환경에서 셀러리 캡을 시행하는 리그로 들어오게 될 경우에 그때 이제 연봉의 제약을 받는 등 되게 손해가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NBA의 유럽 농구 리그가 대표적인데요. 이제 신인 연봉 규정이랑 유럽 농구 리그의 선수 계약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적료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선수 연봉 제한 규정으로 인해서 이제 선수랑 구단 간의 충돌이 굉장히 잦은 편이라고 합니다. 두 분이 타 다른 사례의 셀러리 캡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셀러리 캡 제도로 인해 선수들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구단과 선수 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겠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타 스포츠 리그에서 셀러리 캡이 미쳤던 영향들을 듣고 과연 이 스포츠의 셀러리 캡 제도가 적용된다면 어떤 장단점들이 있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인형님? 앞서 말했듯이 e스포츠는 여전히 그 수익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그 선수들의 그 과도한 연봉이 주요한 문제로 적용하고 있는데, 구단의 운영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수 연봉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을 넘어서는 경우도 많고요. 이는 또 구단이 안정적으로 그 재정 운영을 하는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셀러리 캡 제도는 구단의 그 재정적인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고요. 구단들이 선수 연봉에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어 리그 전체의 재정적인 균형을 맞추는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그 단기적인 재정 관리뿐만이 아니라 리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해요. 또 셀러리 캡 도입은 하위권 구단들이 그 상위권 구단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게 만드는 장점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자본력 강한 구단들이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우수한 선수들을 영입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그 내에서 굉장히 큰 실력 간의 불균형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셀러리 캡이 적용되게 된다면은 상위 구단과 하위 구단 모두 일정한 연봉 한도 내에서만 선수들을 영입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구단들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리그 내의 경쟁이 보다 치열해지고, 또 팬들에게도 더 흥미로운 경기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셀러리 캡의 제도는 제가 봤을 때 그 리그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는데요. 그 재정적으로 안정된 구단은 운영은 리그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또 단순히 구단을 넘어서 리그 전체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안정적인 재정 구조는 스폰서와 투자자들에게도 더욱더 매력적으로 다가가게 만들어 리그의 성장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인형님 말을 들으니 셀러리 캡 제도는 리그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겠네요. 또 재정적으로 안정된 구단은 리그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단순히 구단을 넘어서 리그 전체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 이 제도에 대한 단점도 있겠죠, 현지님? 네, 맞습니다. 이제 장점을 얘기해 주셨으니 단점들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아까부터 제가 부정적인 효과를 계속 말하고 그래서 좀 네. 제가 비관적인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왕 그렇게 보인 김에 단점을 더 얘기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먼저 여러분들 한국 e스포츠 하면 누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페이커 네. 초비 선수가 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저도 페이커 선수가 먼저 떠올랐는데요. 이렇게 다 그런 선수들을 S급 선수라고 부르잖아요. 가장 큰 문제는 셀러리 캡이 도입되면 이렇게 저희 나라의 S급 선수들을 잃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셀러리 캡이 도입이 되면 연봉 상한선을 정해놓게 된다라는 그런 제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선수들은 지금도 이미 몸값이 충분히 높으니까 지금 받고 있는 수준의 연봉을 받으려면 더 많은 연봉을 줄 수 있는 중국이나 미국 같은 그런 프로 e스포츠 리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저희 축구에서도 마찬가지의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유명하고 실력이 좋은 선수들은 해외 리그에서 계속 뛰게 되는 것처럼 e스포츠도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단점은 구단이 장기적인 선수 육성이랑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 있는데요.
연봉에서 말씀드렸던 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선수들이 계속해서 해외로 이적을 하게 되거나 그러면 구단이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기가 어렵게 되고 이거는 e스포츠도 어쨌든 협동 스포츠니까 꾸준하게 팀끼리 합을 맞추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기 쉽지 않게 되다 보니까 팀 전력을 높이기도 어렵고 유지해 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점을 들어보니 굉장히 생각이 많아지네요. 네, 롱 경기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셀러리 캡 제도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순히 페이커나 초비 등 스타 선수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제도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미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원님은 그 이 셀러리 캡을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인가요, 반대인가요? 아, 또 뜨거운 토론이 시작되겠네요. 네. 네. 저는 반대 입장을 좀 내세우고 싶습니다. 먼저 저는 LCK 젠지 소속인 초비 선수의 팬인데요. 셀러리 캡 제도로 인해 그 선수가 더 좋은 제안을 받고 해외 리그로 떠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또 팬 입장으로서 너무 걱정이 되고요. 네, 그리고 앞서 hen지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연봉 상한선으로 인해 선수들이 기존보다 낮은 연봉을 받아들여야 할 가능성이 생기고 이는 해외 리그의 이적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단순히 스타 플레이어들이 이탈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국내 e스포츠 리그 전체의 영향력이 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2023 e스포츠 실태 조사에 따르면 팬들이 대회 현장 관람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출전 선수였습니다. 네, 이는 현재 e스포츠 산업이 일부 구단과 스타 선수들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데이터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주요 선수들이 이탈하게 된다면 리그의 인기가 떨어지고 팬들의 관심도 줄어들며 결국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저는 셀러리 캡 도입을 반대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특히 여기에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먼저 e스포츠 구단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셀러리 캡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앞서 말했듯이 선수 연봉이 과도하게 팽창하면서 일부 구단들은 운영비의 절반 이상을 선수 연봉에 지출하고 있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도 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셀러리 캡은 그 구단들이 일정한 예산 내에서 팀을 운영할 수 있게 도와주고 또 재정적인 부담을 덜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보거든요. 또 셀러리 캡은 리그 전체의 균형을 맞추는 데도 기여할 수 있는데요. 현재 상위권 구단들은 자본력이 강해서 우수한 선수들을 영입하고 또 리그 내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셀러리 캡이 도입이 된다면은 하위권 팀들도 그 재정적으로 무리하지 않으면서 상위권 구단들과 더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고 이는 리그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 팬들에게도 다양한 팀의 활약을 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인영님이 말씀하신 셀러리 캡의 장점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일단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만약에 재정적으로 안정된 운영이 가능해지면 선수 육성에 더 집중을 할 수도 있고 리그 자체가 일단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정적으로 리그가 운영되다 보면 사실 스폰서나 투자가 더 활발히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더 결과적으로 더 큰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e스포츠가 지금 아직 뭐 올림픽 종목에도 채택되지 않았고 그렇게 완전히 자리 잡은 스포츠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제 셀러리 캡의 장점들이 잘 실현이 된다면 이제 e스포츠가 스포츠 산업 내에서 더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분의 좋은 의견을 또 들었네요. 여기서 토론을 끝내기는 조금 아쉽죠?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굉장히 깔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안 된다니까. 저희가 또 글로벌 스포츠 산업학부로서 문제점을 생각을 해봤다면 어떤 걸 생각해야 될까요? 별로 국수를 생각을 던져. 안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솔루션을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셀러리 캡을 도입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아까 정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셀러리 캡 제도 때문에 국내 스타 플레이어들이 더 좋은 제안을 받고 해외 리그로 가는 문제와 더불어서 현재 e스포츠 산업이 일부 구단과 또 일부 선수들에게만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을 고려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역 연고제를 또 구축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역 연고제를 실행한다면은 지역 팬들과 구단, 선수, 후원 기업 간의 그 상호 관계가 잘 구축되기 때문에
그 위에 말했던 문제점들을 다 보완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비슷한 예시로는 그 해외 지역 연고제 운영 사례로 미국 프로야구 리그인 메이저리그, 영국 프로축구 리그인 EPL이 있고, 또 이들은 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역 팬들에게 사회 공헌 활동과 생활체육 활성화도 추진해 왔거든요. 저는 구단 자체의 수익 창출 구조를 다각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재정적인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단순히 좋은 선수를 영입하고 경기 성적을 잘 내는 것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프로야구처럼 한국 프로야구처럼 자체적인 브랜드 상품을 만들어내고 팬들과의 소통을 늘리고 스폰서십 활동을 조금 더 활발히 하는 등 그런 다양한 수익 창출 방안들을 마련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해결 방안으로는 연봉에 대한 상한선을 유지를 하되 경기 성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해결 방안들이 셀러리캡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면서도 선수들에게 동기부여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e스포츠 셀러리캡 도입에 대한 장단점 그리고 대안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인영님과 현진님이 말씀해주신 대안들을 통해 이 제도의 단점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어제 맨시티 경기 보신 분? 아직 안 끝났다니까 방송이. 끝난 거 아니야? 방송이. 끝난 거 아니야? 네,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셀러리캡 도입이 꼭 필요하지만 구단과 리그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일단 그 지역 연고제를 통해서 더 많은 팬들과의 그 유대감도 형성하고 또 산업 전반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다음엔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한번 더 얘기를 나눠보고 싶네요. 네, 맞습니다. 셀러리캡을 도입하는 게 리그의 재정적인 균형을 맞추는데 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선수들이랑 구단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셀러리캡 제도가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와 그에 따른 문제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우리 e스포츠 산업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논의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번 팟캐스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엔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좆댓 부활!